안녕하세요 여러분. 꽃보다 취업 강원 대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대한항공 채용 공고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도움될 만한 자소서 분석을 아주 구석구석 해드릴 거고요. 내 자소서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평가를 받고 싶다, 또는 내가 어떤 정도의 기업에 타겟팅할 수 있는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취업 상담 찾아오세요. 제가 직접 제가 쓴 것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제가 드리는 말씀을 글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꽃보다 취업 블로그에 찾아오시면 제가 정리를 잘 해놨으니까 그것까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공고를 보도록 할게요. 모집 분야는 일반직하고 기술직이 나뉘어서 채용이 되죠. 일반직에는 여객, 화물, RM, 재무, 종합통제 분야로 채용이 되고요. 기술직은 항공기술, 항공우주, IT, 시설 쪽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게 접수기한이 11월 13일 17시까지니까 꼭 잊지 말고 지원을 하셔야 돼요. 바로 자소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는 세 가지 항목인데 각각 700자의 글자 수 제한이 있어요. 첫 번째, 직장으로 항공사를 선택하게 된 이유와 특히 대한항공에 지원하게 된 동기 및 입사 후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항목이에요. 이거는 지원 동기하고 입사 후보를 작성하는 항목이잖아요. 근데 원래 지원 동기는 왜 해당 기업인지, 왜 해당 직무인지를 나누어 풀어내면 되는데, 여기 항목에서는 700자 내에서 지원 동기하고 입사 후보를 풀어내기 때문에 지원 동기는 기업 관련 부분만 작성하고 소제목으로 구분해서 입사 후보를 풀어내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항공사에 대한 부분도 작성하라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항공사에 대한 관심을 먼저 간단하게 풀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왜 하필 대한항공인지, 이건 굉장히 많겠죠. 왜냐하면 대한항공이 대표할 만한 항공사니까 굉장히 많을 거고, 기업 지원 동기는 지원자로서 프라이드를 가질 만한 내용을 작성하면 되는데, 성장, 도전, 비전, 최초, 최고 등의 키워드를 서칭하면은 효과적인 재료를 찾을 수가 있어요. 대한항공 성장, 대한항공 최초, 대한항공 최고, 이렇게 검색해보면 좋은 기사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렇게 작성하시면 되고, 남들이 아무도 모르는 정보 찾았다, 아싸 신난다, 이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정보 때문에 내가 여기를 지원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큰 흐름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이것 때문에 진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포인트를 찾으면 되고요. 자, 그리고 입사업 부분은 잘못 적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뭐 선배님 말씀 잘 듣는다, 뭐 열정을 다한다, 그렇게 적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채용 담당자면 그렇게 적은 걸 왜 뽑아야 될까요? 그게 말이 돼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입사 부분은 직무 중심의 커리어 플랜을 단계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면 되는데, 본인의 직무에 대한 관심도가 전문성으로 향상되어가는 과정에서 본인이 가진 경험 기반 역량들이 회사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녹여서 작성하면 됩니다. 자, 저희 꽃보다 취업 학생들은 컨설팅을 통해서 완성시킨 우리 마스터자소에서 지원 동기하고 입사 포부를 활용해서 작성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지금까지 소속감을 가장 강하게 느낀 조직과 그 이유, 조직을 위해 노력한 사례에 대해서 자세히 기술하는 항목이에요. 자, 이거는 어때요? 관련된 경험을 선정해서 스토리텔링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거를 기존에 작성해 두었던 스토리텔링 항목들도 활용할 수 있어요. 소속과 관련된 얘기를 적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러지 말고 우리 응용력을 좀 발휘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팀의 업무 효율화를 이뤄낸 경험 항목을 작성해 둔 적이 있다면, 해당 조직의 소속감을 강하게 느낀 이유를 전술하고서 그 후에 그러한 소속감에 기반해서 팀 전체의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바꿔내면 되잖아요. 뭐 협업했던 경험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를 다 이 조직을 위해서 소속감을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써놨던 항목들을 잘 활용할 수 있겠죠. 센스 있게 우리 효율적으로 합시다. 자, 스토리텔링 효과적인 방법은 먼저 상황을 제시해야 돼요. 상황을 먼저 컴팩트하게 제시해야 돼요. 그런 후에 문제점이 명확해야 돼요. 내가 어떤 스토리텔링 항목이 있는데 거기서 문제점이 명확하지 않아, 그러면은 얘는 아무 문제도 없는데 이거하고 저거하고 이런 게 무슨 임팩트가 있겠어요. 모든 스토리텔링은 시청자, 관객, 채용 담당자 누구든 간에 그걸 읽고 보는데 흡입이 되고 공감이 되는 순간은 주인공이 시련이나 장애나 문제점이 생겼을 때예요. 자, 문제점이 명확해야 그 전체가 탄탄해집니다. 그 다음에 해당 문제를 겪으면서 얻게 된 역량, 그 순으로 풀어내는 것인데, 해당 과정에서 본인이 수행한 역할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돼요. 자, 저희 꽃보다 취업 학생들, 우리 마스터 자소에서 기존 제도나 시스템을 개선했던 경험을 우리가 팀 업무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만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활용해서 이 항목을 쓰면 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본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며 그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였는지 기술한 항목입니다. 자, 이거는 가치관을 묻는 항목은 성장 과정하고 관련이 있어요. 자, 이거를 스토리텔링 해야 되는데, 스토리텔링의 효과적인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상황이었고 문제점이 뭐였고 그거를 겪으면서 내가 구체적으로 뭘 했고 얻은 게 무엇인지를 작성하면 되는데, 성장 과정의 소재는 20대 이전의 이야기든 20대 이후 이야기든 무관해요. 이걸 어떤 취업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성장 과정은 20대 이전 얘기를 적어야 돼요, 20대 이후 얘기를 적어야 돼요, 이렇게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채용 담당자라고 생각해봐요.
성장 과정을 보는데 이 친구가 굉장히 잘 썼어. 가치관이 드러나. 근데 20대 이전 이야기면은 떨어뜨리겠어요? 20대 이후 얘기면 떨어뜨리겠어요? 그런 게 아니죠.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은 인제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은 취업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구나.' 하고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좀 거르면 돼요. 자, 20대 이전 이야기든 20대 이후 이야기든 잘 쓰면 돼요. 근데 다만 성장 과정이라는 제시된 워딩의 어폐에 맞는 범주안을 써야 되겠죠. 자, 내가 가치관에 영향을 끼쳤던 사건을 쓰는 건데 최근에 업무를 할 때 "내가 가치관에 영향을 끼쳤던 사건이야."라고 하면은 쪼끔 워딩이 어떤 바운더리에 맞지 않겠죠. 어폐에 맞지 않는다. 또 너무 어릴 때 얘기를 쓰면 또 너무 팬시해 보여요. 쓰고 나서 보면 되게 엉성해 보이기 때문에 그 어떤 조율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과정이라는 워딩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여러 가지 경험을 나열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이 짧은 글을 보는데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으면 사실은 읽어볼 가치가 없다. 읽어볼 어떤 흡입력도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글을 쓰려면 한 가지 사건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맞고요. 자, 우리 지금 꽃보다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성장 과정 항목이 굉장히 멋있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걸 넣으면 돼요. 자, 여러분들 대한항공 채용 공고 분석해 봤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잘 쓴 자소서 경력 교육서를 직접 눈으로 보면서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찾아오세요. 제가 보여드릴 거고 상담을 하게 되면은 나의 직무 설정, 취업 방향성 설정, 전략 설정, 지금 내 자소서가 얼마나 형편없는지에 대한 평가,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떤 정도의 기업에 타겟팅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제가 명확하게 판단해서 여러분들한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취업에 대한 궁금증이 100% 해결될 거고요. 저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하고 상담을 통해서 직접 얼굴을 보면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저는 오늘 대한항공 채용 공고 분석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